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3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자 공자몰 3년지외 문인 치임장귀 입읍어자공 상향이곡 개실성연후귀 자공반 축실어장 독거 3년 연후귀. 그러니까 지금 공자는 이 진씨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그 스승을 배신을 그렇게 쉽게 했느냐. 사제 관계는 물론 그 뒤에 생긴 말입니다. 군사부일체라는 것과 마찬가지. 유교의 생각이죠. 유학적인 군사부일체인데 어떻게 해서 스승을 그렇게 쉽게 배신하느냐 하면서 위대했던 스승인 이 공자님의 경우를 한번 보아라 하면서 얘를 이 두 형제에게 따끔한 지금 충고를 하는데 예를 또 이렇게 드는 겁니다. 석자, 옛날에 공자께서 돌아가셨다. 공자몰. 몰이라는 것은 돌아가셨다. 원래 저 글자는 물에 빠지다는 뜻이고, 원래 몰자는 이것이 뼈 알자 있죠. 이게 있는 이 글자가 원래 글자인데, 저 글자는 가차자입니다. 가차. 발음이 같아서 쓴. 이 머리는 물에 빠지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공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공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지외, 3년, 공자가 평상시에 늘 3년상 했기 때문에, 3년상 했기 때문에, 이제, 3년상을, 이제 했죠. 3년상을, 제자들이 3년상을 했습니다. 3년상을 하고는, 3년지외라는 것은 결국 뭐냐, 3년이 지난 후 이런 뜻이에요. 3년 밖이라는 말은 3년이 지난 후에, 문인, 그 문인들이, 제자들이 치임장기. 칠은 이게, 다스릴 치자지만 여기서는 꿀이다. 이런 말이고요. 임은, 짐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보따리를 꾸려서, 자기의 짐을 꾸려서, 자기가 쓰던 물건, 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려가지고, 그리고 달리 말하면 짐을 정리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 장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나라뿐만 아니라 제나라, 연나라, 혹은 초나라, 온 사방에서 공자의 제자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공자가 돌아가시자 3년상을 지내고 난 뒤에 평소에 스승이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는 이제 헤어지게 됐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돌아갈 때 우선 들어가서 공자의 집에 다시 들어가서 읍이라는 것은 말이죠. 배는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하는 것이고, 읍은 서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서 몸을 굽히는 한 일종의 경례 가운데 하나이죠. 읍. 그래서 읍어 자공. 그러니까 자공이 그 당시에 연세가 제일 많은 그런 그리고 큰 제자니까요. 그래서 자공에게 가서 전부 다 인사를 이래 했다 이겁니다. 읍을 하고는. 그리고는 상향, 서로 마주 보면서 향이라는 것을 마주 보다는 말이죠. 상향이 곡 울었습니다. 헤어지려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헤어질 때. 옛날에는 한번 헤어지면 정말 만나기 힘들었죠. 요즘 같은 통신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한번 헤어지면, 영원히 그죠?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는, 영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성연후, 울다가 전부 실성이라는 것은 목이 메이다 이거죠. 더 이상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자공은 이제
이 반자는 후세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해석하는 수 있는데 요즘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가장 훌륭한 해석이냐면 이 공자의 집이 있으면 뭐 울타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 동구에 가면 이렇게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구에 있는 문.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멀리 나가는데 자공이 이 공자의 집 아니 공자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까지 나가서 요즘 말로 하면 동구밖까지 가서 헤어지고 난 뒤에 다 가게 하고 여기서 바로 공자는 집에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수천리 뭐 멀리 다 길을 떠나 수백리 수천리 길을 떠나는 그 이 후배들 혹은 동료들에게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하지는 않고는 생략되었습니다만은 동구밖까지 가서 이 배웅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 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때 반이라는 것은 이 반자 있잖아요. 이 반자가 똑같은 자주 늘 통역자로 쓰이죠. 돌아와서 축실어장 축실 집을 하나 지었어요. 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자의 설명에 의하면 무덤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평평한 땅 이런 뜻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평평한 땅.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은 겁니다. 혼자 살 만한 그런 집이죠. 그리고 독거 3년 연후에 홀로 거기서 또 3년. 그러니까 이 자공은 스승을 위해서 6년상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연후에 귀 자공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석자에 옛날에 공자님이 돌아가시자 3년 뒤에 3년상을 치른 다음에 제자들이 전부 다 짐을 싸서 짐을 꾸려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지 않고 나는 좀 더 있겠다 하는 자공에게 나이도 좀 더 많고 한 자공에게 와서 업을 하고는 서로 마주보고 울고 마주보고 울다가 모두 목이 쉰 다음에 다 헤어졌다. 고향으로 갔다. 자공이 돌아와서 다시 이 공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축실어장 그러니까 이 공자 무덤가에 있는 이제 공터에다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닦아놓은 이 평평한 땅인 공터에다가 집을 짓고는 홀로 거기에 3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연후기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려 후기에 주자학이 들어오고부터 고려 말이죠. 고려 말에 주자학이 들어오고부터 이 3년상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무덤가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주자에 의해서 3년 25개월로 봅니다. 36개월이 아니고 25개월에서 27개월, 7개월까지 여러 가지 25개월 설, 26개월 설, 27개월 설 짧으면 25개월이에요. 25개월 동안 거기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굉장한 이게 우리나라식 3년상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시대착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도 가끔 보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혹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서 그 무덤가에다가 초막을 짓고 25개월, 26개월 정도 지내는 그런 참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가끔 보면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바로 그것도 옛날에 공자가 주장했던. 근데 공자는 이 3년상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부 집에서 했습니다. 공자님이 집에서 했지 무덤가에서 한 건 아니에요. 물론 때때로 자주 이 공자님 집과 가까이 있는 무덤 별로 멀지 않으니까 다니고 했겠지만 무덤가에서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남은 제자들은 수십 명이 공자님의 집에서 공자님을 그리워하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자공만 그 집에 있지 않고 공자님의 산소 옆에 가서
그래, 그 사이에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가끔 가서 돌보기도 했는데, 이제 돌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산소를, 그 수묘 혹은 여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또 3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스승이 돌아가셨다고 6년이나 상복을 입고 스승을 그리워하고 슬퍼했던 그런 사람이, 그런 제자가 과연 있었는지, 참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없었을 것 같아요. 스승이 돌아가시자마자 배반하고 아까 그 진시 형제 같은 이런 인간들도 있는데, 그 진시 형제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어떻게 너희 스승을 그렇게 배신하느냐? 이봐, 공자님의 제자들은 3년상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자공은 6년간이나 이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스승이 돌아가시자마자 진상이 돌아가 죽자마자 대번 스승의 학문을 그만둬버리고 이렇게 허행한 데 와서 농가로 변한, 이런 너희들 같은 이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놈들아,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넘어갑니다. 타일, 자하, 자장, 자유, 이 유약사 성인, 욕, 이 소사 공자 사지, 정자, 강, 정자, 정자왈, 불가, 강한이 탁지, 추양이 폭지, 호호호 불가상이.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건 말이죠. 이제 다른 날 훗날에 이제 자하, 자장, 자유. 이 훗날이 말이죠. 뭐 몇 년인지 몇 달인지 어느 정도 뒤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 공자의 상을 다 치르는 이후에겠죠. 훗날 자하, 자장, 자유, 이런 큰 제자들이, 좀 큰 제자들이죠. 이런 제자들이 유명한 제자들이죠. 유명한 제자들이 유약사 성인, 유약은 저 앞에 있는 세 사람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제자죠. 그래서 유약이 성인은 공자님이에요. 공자님과 좀 닮았다, 용모가 좀 닮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자님 용모 닮은 사람이 좀 있죠. 유약뿐만 아니라 공자가 가장 싫어하던 양화, 논에는 양화라고 나오죠. 논에는 양화. 이 인간도 공자님과 엄청 닮았어요. 이 인간은 키와 모습이 워낙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공자인지 오해를 하고 할 정도. 그런. 하여튼, 유약이 이 선생님과 닮았다고 생각해서 욕하고자 했다. 뭐냐? 이 소사 공자사지. 소사는 뭐냐면 섬기던 바. 그러니까 섬기던 방식. 공자를 섬기던 방식으로 이 유약을 섬기자. 그 스승으로 삼아놓고 선생님을 이 가운데 모시고, 고비라 그러죠. 고비에 모시고 우리가 선생님 옛날 공부하듯이 그렇게 그 분위기를 재현하고 그렇게 해보자. 이런 참 얼마나 선생님이 그리웠으면 세월이 지난 뒤에도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느냐. 그럼 좀 대단하죠. 그리고 강등자, 이 자하, 자장, 자유는 전부 오케이 했는데, 동의되는데, 정자만은 자꾸 좀 이견을 내세우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요하다. 이 강자는 이 강자하고 똑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 똑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인데, 이게 원래 강할 강자입니다만, 여기서는 강요하다. 이 강할 강, 둘 다 강할 강자죠. 강요하다. 정자에게 강요를 했어요. 정자, 정삼, 자네도 우리하고 함께 우리 유약 형님을 모시자. 응? 모시자.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정자가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딱 답을 하느냐 하면, 불가! 안 된다. 뿌커! 안 된다.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서는 뿌커에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뿌커이! 거의 그럼 된단 말이고, 뿌커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 선생님의 이 위대한 참 고귀한 덕은 선생님은 인포문까지 합니다. 강한, 이 강은 장강이죠. 장강이고 한은 뭐냐면 장강이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면 이 한수는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여기 무한이라는 거 무한에서 합쳐지지요. 요 밑에는 이제 없지. 이 무한에 합쳐져가 이 물이 더 커져가 이게 상해 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한수고 한수. 한강이라 하기도 합니다. 한강이라 하기도 하고 한수라 하기도 해요. 이건 장강이죠. 장강이고 이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장강과 한수 같은 그 물로 탁질하는 것은 뭐지 뭡니까? 깨끗하게 씻는단 말이에요. 세탁을 씻은 듯하고 얼마나 깨끗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추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죠. 가을 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당시의 가을은 요즘으로 치면 여름이에요. 아주 뜨거운 여름의 햇빛이 센 이 햇살로 폭지라는 것은 뭐냐면 쪼여가지고 말린 것 같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 뭘까요? 지저분한 것이 없지. 아주 이게 강하니 탁지, 취향이 폭지라는 것은 그만치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호호 불가상이 얼마나 깨끗하냐면 아주 휘고도 또 휘어서 불가상이라는 것은 그 이상 더할 나위가 없었다. 그 이상이 없는 최고 정점이 이런 정도로 깨끗한 그러니까 완전 무기라고 어디 하나 하자가 없고 또 동서고금의 무소부지 이런 상황인데 유약이 모양은 선생님을 닮았지만 선생님만 실력이 되나? 실력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반대한 겁니다. 이것은 유약을 깎아내리는 이런 게 아니라 그만치 공자가 너무너무나 위대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쓴 것이죠. 타일, 자하, 자장, 자유, 이 유약사성인 욕이 소사 공자 사지 강 등자왈 불가 강하니 탁지 취향이 폭지 호호호 불가상이. 이 폭이란 건 뭐냐 말릴 폭자입니다. 말리다 할 때 폭자예요. 네. 요걸 가지고 갑자기 할 때는 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취향이 폭자 호호호 불가상이. 상이랑은 위에 이 상자랑 마찬가지인데 더 할 수 없다. 더해서 더 할 수 없다. 그 이상은 없다. 최고로 가장 깨끗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넘어갈까요? 이거 또 금야 여기죠. 금야. 금야. 남만격설지인 비선왕지도 자배자지 사이 학지 역이어 정자의 오문 추로 유곡 천우 교목자 미문 하교목이 입어 유곡자. 야, 이거 뭔 소리냐면 타일 다른 날 전날 정신발 금냐 지금 맹자가 진시 형제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지금 말이죠. 남만격설지인 이 남만격설지인은 뭐냐면 남만격설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양장 이 남쪽에 그러니까 오늘날 복건 광동 광서까지도 가지도 않고 거의 호남 지역까지도 남만으로 초나라죠. 초나라를 남만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원을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나라에서 열받아서 그런지 왕을 가장 먼저 칭하고 이렇게 북쪽에 있는 황하 북쪽에 있는 놈들하고는 다르다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주장을 펴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남만 격설지인 격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외가리가 꽥꽥 그러잖아요. 남만 격설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 표준말을 하지 못하고 사투리나 쓰는 놈들이 이런 말입니다. 네. 그런 놈들이 비선왕지도라는 건 뭐냐면
이 선왕의 그러니까 이 요순, 우탕, 문무, 조공 같은 이런 위대한 그 유학에서 전범으로 삼는 그러한 선왕들의 도, 이게 유도죠. 유학의 도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비라는 것은 비난한다 이거예요. 비난, 동사죠 이것은. 그런 상황인데 자네가 자 배자지사, 그러니까 이 남한객 설지에는 바로 누굽니까? 허행이죠. 허행. 농가를 얘기해 허행. 그런 이건 뭐 깔볼 때 지금 표준말도 잘 못하는 꽥꽥거리고 말이죠.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짐승 같은 소리를 내는 그런 놈들이 이 선왕지도 결국 공자의 도를 비난하는데, 그런데 자네가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인 진상의 제자이면서 스승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놈들을 배우니 또한 증자와는 너무나 다르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자의 태도와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증자는 정말 스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스승을 더 이상 존경할 수 없이 정말 최존왕을 했는데, 너희들은 증자뿐만 아니라 공자의 제자들 대부분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게 지금 하는 짓이 뭐냐 이렇게 꾸짖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들었다. 추로유곡. 추로유곡이라는 뭐냐면, 유곡이라는 이게 계곡이 있으면 이 부분이죠. 계곡과 계곡 사이에 그러니까 유곡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두울 유자 아닙니까? 유곡에서 어두운 골짜기에서 나와서 천은 옮긴단 말이죠. 옮긴단 말이고, 교목이라는 것은 높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저기 낮은 그 골짜기 밑에서 새가 날아 올라와 가지고 이 높은 나무에 올라간다. 이게 결국 뭐냐면 위로 점점 문화가 향상되고 더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 이거를 난 들었는데 나는 도대체 듣지 못했다. 교목에서 내려와서 유곡으로 들어가는 것. 바꿔 이게 야만 상태고요. 이건 문화 상태인데, 문화. 여기 이 나무가 교목이 있다면 이 교목은 키 큰 나무죠. 그러니까 이 야만 상태에서 문화로 올라가는 건 내가 봤지만, 문화 상태에서 야만 상태로 거꾸로 내려가는 건 나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래 너희들은 지금 도대체 너희들이 짐승 같은 새라면 이게 뭡니까? 유곡에서 교목 가는 게 아니라 이 교목에서 유곡으로, 유학에서 다시 시원찮은 학문인 농가 자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까놓고 얘기한 겁니다. 나는 새가 어두운 골짜기에서 나와서 높은 나무로 올라간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서 새가 날아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다. 이게 너희들이 하교목이 입어 유곡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두 사람을 막 그냥 까버리는 것이죠. 또 뭐라고 까는 거 봅시다. 어디 갔죠? 자꾸 두 개 나와요. 노송, 시경에는 말이죠. 풍아송이 있는데, 송에는 또 송의 한 편이 송에서 한 번, 이 노송이 있죠. 상송, 주송, 노송,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노송에 보면, 이 융적 시응 형서 시징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나라 그 문왕이 융적들을 그러니까 여기 융적이나 형서는 전부 다 이 야만인들이에요. 그 문화와 야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비문화 이런 뜻이죠. 융적을 응징하고 형서를 응징했다. 응징은 두 번, 융적을 응징하고 형서를 응징했다 이런 말이에요. 응과 증은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응은 주자의 주에 오면 공격 격때리다 이런 말이고, 징은 자르다 막 이런 뜻인데, 하여튼 응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적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적과 형서를 응징을 해서 야만 상태에서 문화의 상태로 끌어올려 주었다. 이게 바로 문화라는 것은 점점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너희들처럼 문화가 격이 계속 떨어지는 그러한 길을 택했느냐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송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주공이 방차 응지, 주공, 아까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방차 응지. 주공은 말이죠, 바로 이른바 야만족들을 응징했는데, 주공은 바로 이게 주공의 일로 보고 있군요. 네. 주공이 바로 이 용적시 형저시징처럼 주공은 이 용적과 형서, 그러니까 야만족들을 잘 교화하고 타일르고 혹은 인도해서 문화의 단계로 계속 올라가고 같이 문화의 범위를 넓혔는데, 자시지학,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는 이것을 배운다면 뭐냐면 용적과 형서의 학문, 그러니까 야만의 학문, 당연하전 문화적인 이 배경이 없는 그런 이 야만적인 야만을 배우고 있으니, 그래 자시지학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용적과 형서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지금 하고 있으니, 이 불선변의 잘 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너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선변을 해야 되는데, 나쁜 데서 좋은 상태로 가야 되는데, 좋은 데서 나쁜 상태로 지금 역행을 하고 있다. 퇴보를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도 맹자가 이렇게 세게 공격하니까 누굽니까? 진상도 할 말이 있죠. 그래서 진상도 이 사람이 두 형제가 형제 가운데서 형이 뭘까요? 열받았죠. 열받아 진상이 뭐라 그러냐면, 종허자지도 허행의 도를 허자의 도를 따르면, 이 즉자는 뭐뭐 하면 이런 말이죠. 시가불이, 시가라는 건 이 물건을 살 때 시장의 가격이란 말이죠. 시장의 가격이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로 단일화된다 이거예요. 뭐 어떤 것은 얼마고 어떤 건 얼마고 뭐 어떤 건 5,000원이고 어떤 만원이고 15,000원이고 2만원 이런 게 아니라, 허행의 도를 따른다면 뭐 시장의 모든 물건 값이 두 가지가 있지 않고 한 가지로 다 통일한다 이거예요. 상당히 좀 이상한 말이죠. 국중무위,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라 안에 가격이 다르니까 더 받으려고 하고 뭐 속이고 이러는데, 이 위선이 거짓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네. 수사 오척지동 삼척, 요즘 옛날 오척하고 요즘 우리가 삼척지동 그러잖아요. 조그만 애를 시켜서 오척지동은 키 작은 애입니다. 애를 시켜서 시장을 보내도, 애한테 돈을 줘가지고 시장에 보내도, 혹은 물물 교환할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보내도 막지헛기 아무도 그 애를 속이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 시장의 가격이 물건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런 속이고 뭐 이런 것이 생기는데, 모든 가격을 일일화 통일시켜버렸다 이겁니다. 누구라도 아무도 그를 속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포백 장단동 즉 가상약. 이 포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마포와, 그죠? 비단, 이 포백. 이건 마포죠. 삼배로 짠 것이고, 요거는 비단이죠. 누에로 한 거. 엄청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싸구려고 이건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도 장단동,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으면, 장단은 길이죠. 길이가 같으면 적자는, 가라는 것은 요즘은 이 가짜를 여러분 이렇게 쓰죠. 이 가짜 가격할 때 가격 이렇게 써. 근데 이때는 이 가짜가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나오기 전에 가지고 요 가짜 이걸 가지고
장사할 때는 고라 그리고 가격할 때는 가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음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이 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게를 여기 뭐냐면 행상 걸어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동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뭐 꼭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뭐 마차를 뭐 가지고 혹은 뭐 수레를 가지고 뭐 이렇게 혹은 지고 그렇죠 그 뭐 지게나 이런 데 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행상이라 그리고 좌고 앉아서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가게 전방을 가지고 있는 가게를 가지고서 물건 파는 사람은 고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상이라 그래요. 상고라는 것은 다 장사꾼이라는 말로 썼죠. 산홍공상할 때 공자 이걸 쓰죠. 상자 행상좌고. 그러니까 이때는 가라고 이렇게 돼요. 상약이라는 같아 이거예요. 상약 같아.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 배로 만든 것이나 비단을 만든 것이나 길이만 같으면 길고 자르고 길이가 같으면 값이 똑같아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뭐죠? 어디 갔노? 마루 사서 이 똑같은 겁니다. 이 마루는 삼배를 한 것이고 사서는 비단을 한 것이고 경중 이게 길이지만 무게가 같으면 또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무게만 같으면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삼실과 그죠? 비단실이 명주, 비단은 명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주가 이 길이가 그러니까 경중은 무게죠. 무게가 같으면 가격은 또 똑같아요.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무슨 금도 쇠와 그냥 이 보통 철과 무게만 같으면 값이 같아. 그럼 금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죠. 그거 좀 이상한 생각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굉장히 또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 아무도 그 뭡니까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값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돌덩어리가 똑같이 여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뭘까요? 이 가격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뭐 이런 것을 근본적인 면에서부터 부정해버리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곡 다과동이면 오곡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쌀, 조, 이런 거 합쳐가지고 오곡이라 그러는데 다과라는 것은 뭐냐면 분량이에요. 분량이 같으면 가격이 같아요. 그리고 하얀 쌀밥이나 쌀이나 기장이나 혹은 조나 이런 것이 이 분량만 같으면 값이 같은 거예요. 그것도 또 이상하죠. 사람들은 쌀을 제일 하얀 이 백미 그것을 제일 비싸게 쓰는데 보리쌀하고 가격이 같아 가면 그거 좀 이상하죠. 쌀밥 순 쌀밥 먹기 참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순 보리쌀만 해가지고 먹으면 끈적끈적하고 또 잘 씹혀지지도 않고 말이죠. 먹기도 힘들잖아요. 맛도 없고. 하여튼 이 양반들은 허시들은 농가자들의 주장인데 오곡이 분량이 같으면 다과 가상향 값이 똑같아요. 그럽니다. 또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신발 구자입니다. 구자 이렇게 쓰고 구자도 쓰고 리도 신발인데 이건 동사로 많이 쓰죠. 저거는 명사로 많이 쓰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 할 때 레자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 그래서 그 신발이 크고 작고 그죠? 그러니까 크고 작고 같으면 바꿔 말하죠. 크기가 같으면 신발이 크기가 같으면 가상야 값이 또 똑같아 이거예요. 크기가 같으면 값이 똑같아 이거예요. 그래서 명자가 그다음 좀 여기 봐야 되겠네요. 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명자가 말하기를
아, 내가 이거 저 넘어가야 돼. 아이고. 이게 이상하네. 아, 그러네요. 여기 나오네요. 이 왈은 맹자가 한 말입니다. 왈. 부물지부재 물지정이야. 허사입니다. 뭐, 번역 안 해도 좋아요. 뭐, 대개라고 하는데, 그것도 꼭 필요 없고, 그냥 허사니까 뭐, 빼도 상관없습니다. 예. 접두 허사예요. 물지부재. 그 말이지, 이렇게. 그 말이야. 이 사물이, 이 부재, 이 재라는 것은 고를 졌지 않습니까? 고르지 않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일률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일률화했는데, 사물이 말이지, 서로 고르지 않고 큰 놈도 있고 적은 놈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는 것은 물지정이야. 사물의 실정이다.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하지 않느냐? 너 참 이상하다. 그리고 보면 그 가격이라는 것이 혹상배사, 어떤 것은 2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다른 것 비해서, 어떤 것은 5배가, 살은 5배란 말이에요. 어떤 것은 5배가 될 수도 있고 5배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상 10배, 어떤 것은 서로 10배 차이가 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100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 100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예. 그 다음에 혹상 1000만, 1000배, 어떤 10,000배, 이렇게 차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가격이라는, 그렇게 물지 부재가, 이 모든 사물이 서로 다 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모든 사물의 이 실정인데, 그런데 그대와 또 이 농가자 너희들은 비이동지라는 것은 말이죠. 이 비이동지라는 건 뭐냐면 뭉뚱그려서 같이 갖게 하다는 말이에요. 서로 갖다 놓고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무게나 길이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이게 뭡니까? 일률적으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이죠. 비이동지라는 말은 뭉뚱그려서 갖게 하다는 말이니까. 뭉뚱그려 갖게 하다. 예. 시난천하, 이것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짓이야. 너희들은 이 시장 경제를 완전히 그냥 너무 황당무계 하죠. 그런데 이게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 농가자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런 진상 형제 같은 사람들도 따랐잖아요. 거구, 소구, 돈가. 응? 거구, 큰 신발과 작은 신발이 값이 같으면, 애 신발이나 어른, 누굽니까? 응? 한 살 난 애가 신는 것, 첫돌 애기가 신는 신발이나, 아니면, 누굴까요? 뭐, 거인들이 신는 신발. 이런 게 같으면, 인기위주제. 사람들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큰 신발을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가격이 같으면. 큰 신발은 좀 비싸요. 애들 신는 1,000원이라면 큰 신발은 10,000원이고, 뭐. 이렇게 애 신는 신발이 10,000원이면 큰 신발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또 수공이 많이 들어가니까 10만 원 받고 이래야 만들지. 모든 신발이 다 가격이 똑같아 하면 누가 그 큰 신발을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신발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 신발 만드는 성인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희생을 해서. 정허자지도. 그러니까 허행의 설을, 너가 지금 따르고 있는 허행의 이 주장을 따른다면, 이건 뭐냐면 상소리 위자야. 서로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서로 상대방을 인도해서 한편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위선을 떠는 것이다 이거죠. 위선을 떠는 짓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위선자들인데 오능치 국가, 무슨 재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근데
이 농가의 학설이 이렇게 맹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황당무계 했는지는 참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알 수 없는데. 맹자가 뭐 이렇게 써놓았으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왈. 네. 물지부재 물지정이야. 사물이 서로 똑같지 않다는 것은 그 사물들의 실정이다. 혹상배사. 그러므로 그 가치가 어떤 경우에는 2배가 되기도 하고 5배가 되기도 하고 10배가 되기도 하고 100배가 되기도 하고 1000배가 되기도 하고 10,000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자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일률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뭉뚱그려서 각해 해버리니 이것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네. 치국가가 아니고 난국가를 하는 거예요. 난천하. 난천하 치국가는 반대죠. 거구소구동가. 큰 신발이나 작은 신발이나 가격이 같으면 어떤 놈이 큰 신발을 만들겠느냐. 정허자지도 그 너희들 선생의 도를 주장을 따른다면 서로 인솔을 해서 서로 짝을 지어서 한 패를 만들어서 이 뭡니까? 저것을 서로 이끌어서 위선을 떠는 거짓을 일삼는 것이니, 그따위 거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된 행동과 위선을 떨어서는 어찌 치국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 뒤에 얘기는 또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건 남 부분은 다음 시간에 딱 한번 할 수 있는 분량이 남아 있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더위에도 이렇게 횡설수설 맹자를 또 봐주시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좀 힘이 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